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3월 산신인문학 주제는 점술, 기독교에서는 예언이라고 하죠. 점술의 신비와 그 과학성, 시공간에 대한 물리학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는 제가 이 점을 보기 시작하니까 점사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늘 가져왔던 의문에 대한 저 스스로의 연구, 그 의문을 풀기 위한 나름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어떤 기초, 이걸 통해서 얻은 저의 어떤 점에 대한 과학적 이해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점이라는 거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의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의 힘에 의해서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제가 약 7, 8년 전에 점사 능력이 생기면서 나오는 대로 보기는 했지만 나름의 이제 의문이 있었던 거죠. 이 점을 본다는 게 과연 뭔가. 그러니까 제가 점을 보면서도 이제 그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겨왔습니다. 제가 학부에서는 이제 개신교 신학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사회학과 이제 사회정책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의 학문적인 노정을 보면 서양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서양 학문, 신학도 그렇고, 사회학도 그렇고, 이 사회과학 분야인데, 이 서양 학문의 특징은 이 이원론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원론, 이게 객체와 주체를 나누는 이제 그 근원으로 따져가면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히 기독교가 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잡았던 이 중세 시대에서의 이원론은 굉장히 강했죠. 이제 이게 근대 이후에도 이 기독교적인, 이제 역사적인 원론으로 들어가면 그리스 로마 철학의 뿌리인 그 이원론이 이 철학의 큰 이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론이나 인식론, 가치론에 계속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바라보는 주체와, 그리고 바라봄의 대상인 이 객체에 대한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어떤 이 방법론이 이제 서양 철학이었는데, 제가 이후에 이제 제가 벌써 동양 철학을 이제 주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양 철학을 제가 쭉 공부를 해오면서 이 서양식의 사고구조, 사고방식, 이런 틀을 깨는데 굉장히 많이 이 도움을 주었던 것이 바로 제가 스스로 의문을 가졌던 이 점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술을 단순히 우리가 미래를 알아맞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의문을 가졌던 거죠. 이게 점이 과연 미래를 알아맞추는 걸까? 그럼 미래가 있는 걸까? 그러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하는 시간의 일직선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나오는 어떤 구분인데, 이게 과연 맞나? 라는 이제 생각을 계속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또 글을 쓸 때, 모든 문법은 그 움직임을 나타낼 때는 이제 동사라는 품사를 사용하죠. 그래서 동사는 대부분 현재, 과거, 미래 시제로 변화를 시켜요. 했다, 한다, 할 것이다. 근데 이런 어떤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이런 문법이 지금 우리 현대 시대의 문법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세상에 실제적인 시간을 나타내기에 이게 적절한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법이라는 게 어쨌든 인간 생활에, 언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정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문법이고, 그리고 인간의 과학이나 어떤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리고 세상에 이런 어떤 세상의 구조 또는 메커니즘이 점점 풍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이런 단순한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문법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어쨌든 과거와 미래는 다르겠죠. 과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는 이제 과거에서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과거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래라고 한다면, 과거는 원인이잖아요. 과거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미래고, 자, 이 컵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컵이 이제 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컵이 깨졌어요. 그럼 컵이 깨진 순간부터 이후는 이제 다시 컵이 깨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죠. 깨지기 전에 원상태로 복귀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컵이 깨지고 난 이후에는 컵이 깨지기 전 상태의 똑같은 모습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이제 미래라고 하는 건, 이게 뭔가 불확실하고 또 어떤 불안함, 또 뭔가 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는 게 이제 미래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통 이제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미래일 수 있는데, 이 미래라고 하는 건 아직 존재하진 않아요.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할 것이다, 저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안함, 그리고 또 무언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교차하면서, 우리는 이제 점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불안한 것들을 뭔가, 이겨내고 위한,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불안한 것들 또는 내게 다가오는 안 좋은 것들을 피하고 내게 다가오는 좋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수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의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어리석은 이야기이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놓고 과거와 미래를 얘기할 때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양쪽으로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쭉 뻗은 이 선이 아닌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서양의 이원론적인 그 사고구조 또는 인식구조 그리고 역사관, 세계관이죠. 특히 기독교의 세계관이 이런 일직선적인 세계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느님이 우주를 만들었고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가올 미래에 그 우주가 하느님에 의해서 뭐 심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일직선적인 구조인데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시간 개념으로 쭉 이어져 왔고 기독교의 교리가 이 일직선적인 시간 개념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계속해 왔는데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개념이 바뀌면 이 기독교의 교리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결론 삼아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일직선적인 시간 이 세계관은 똑같이 뻗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부분이 서로 다른 화살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끝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가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시간이 빨리 가냐 늦게 가냐라고 하는 속도도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시간의 끝부분은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을 할 것이다. 그건 한 방향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에 있어서도 한 방향? 물론 이제 죽음이라는 한 방향이 있지만 죽기 전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화살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살표를 알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점술이고 이게 바로 시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아마 그 이미 이제 존재했던 과거라든지 또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구분하는 그 이유는 과거는 무엇이고 미래는 무엇이냐라는 이제 그 질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제 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 이거 점술과 예언이라는 주술의 영역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점술이나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대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언어가 발달하면서 점점 이제 이 점술 예언이라고 하는 이 주술이 이제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교로 발전하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인간의 그 지적 능력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철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종교와 철학에서 이 시간의 문제를 계속 다뤄왔습니다. 근데 16세기까지는요, 16세기까지는,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와, 그러니까, 주술, 그리고 종교, 그리고 철학 분야에서 시간의 문제를 다뤄왔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종교, 특히 이제 서양의 기독교가 이제 신이 창조한 우주, 신이 창조한 세상, 그리고, 신이 창조한 인간,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 때문에 불안한 어떤,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사람이 겪는 모든 것들을 이제 신의 힘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종교적 행위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간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라는 게 진짜 뭐냐. 이게 시간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우리는 보통 시간을 측정할 때 시계라는 어떤 도구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일반적 개념은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들이 계속 연속되고 그 연속과 관련된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들이 이어졌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그런 사건들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연속된 사건 안에서의 어떤 텀,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뭐 어제, 오늘, 내일.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연속 속에서의 간격, 텀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간격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짧다, 길다라고 하는 거. 오늘은 시간이 참 안 가네?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시간이 길게 가는 것은 아닌데, 시계에서 가르쳐주는 그 시침, 분침, 초침대로 시간은 가는데, 뭔가 지루하고 다운할 때는 시간이 늦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간격의 길이, 짧다 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시간을 또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모멘트, 그러니까 어떤 순간 를 이야기하는 것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내가 내일은 뭐 누구하고 만날 약속이 되어 있어라고 하는 어떤 순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근데 이 시계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측정을 하죠. 근데 이 시간인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게 시계로 측정하는 시간이 그러면 우리가 일단 지구만 놓고 생각해 보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 다 똑같이 흘러갈까요? 그럼 이제 지구를 떠나서 지구에서의 시간과 지구 밖의 우주에서의 시간이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과학적으로 보여준 그 영화가 인터스텔라죠, 인터스텔라. 그래서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이, 웜홀 근처에까지 갔다가 왔는데, 와서 이제 다시 지구에 돌아가 보니 자기 딸이 굉장히 늙어 있었고, 주인공은 그대로 아직, 나이를 먹지 않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산이 있고 이제 평지가 있다고 이제 할 때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산은요, 이거 과학적으로 볼 때 더 많은 시간이 있고요. 평지는 더 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의 시간과 평지에서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요. 그러니까 산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가고요. 평지에서는 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더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사는 사람이 노화가 빨리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산에 살면 맑은 공기에 안 늙겠네? 아니죠. 시간이 평지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미 과학자들이 이런 걸 실험을 했어요. 아주 정밀한 이 전문 실험실용 시계로 측정을 할 수 있고 또 측정도 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전문적인 과학 분야에 지식이 있지 않은 일반인들도 조금만 훈련하면 장소에 따라서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까 제가 주술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종교에서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교에서 이제 철학의 영역에서 시간을 잘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플라톤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적어도 아이작 뉴턴, 그 중력의 원리를 발견한 뉴턴 시대까지, 거의 한 1900년 가까이, 이제 흘러온 거죠. 2000년 가까이 이제 흘러왔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은 변화의 척도이고, 변화하는 것이 없으면 시간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우주, 사물, 모든 것들은 다 운동, 변화한다고 봤고요. 이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특히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로부터 내려오는 유럽의 철학의 이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은 현재만 있는 겁니다. 현재만. 그러니까 현재만 실제고 과거나 미래는 실제가 아니에요.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건데, 그럼 현재라는 게 뭐냐? 현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제성인데, 그럼 현재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럼 또 지났어. 그러면 현재라는 것이 과연 실제성을 나타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현재는 그 다음의 현재, 우리가 미래라고 말하는 그 다음의 현재로 계속 진행된다고 보는 게 바로 이제 그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것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 때문에 시간이 존재한다고 본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현재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을 변화의 척도로 본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사물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를 측정하고 또 계산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사람한테, 언제 그게 일어났어? 뭐 언제 밥을 먹으라고 할 때, 언제라고 물을 때 기준은 항상 시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 개념은 정확한 거예요. 그죠? 몇 시간 후에, 뭐 언제, 뭐 며칠 날, 뭐 할 거냐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는 이미 그때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 또는 어느 때 오지 않죠. 그 시간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하지도 않고 어떤 물체나 사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본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 거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사물의 우주나 지구나 이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운동하지 않으면 시간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시간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지구 환경, 우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거고, 그 모든 존재하는 사물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상황을 규정하는 뭐 어떤 방식들, 그러니까 뭐 시간, 뭐 날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 날짜 변화 또 계산을 맞춰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을 통해서 언제 있는지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정위라고 하는데요. 정할 정자, 위치 위자. 그래서 이 정의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변화하지 않으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흐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 와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는 이제 끝났거든요. 이 시간은 변화의 척도고,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것이 없으면 시간이 없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그 시간에 대한 핵심적인 사고였는데,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깨트린 사람이 나타났죠. 그게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 수학자죠. 이 뉴턴이 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시간, 공간, 장소, 그리고 운동을 정의하지 않겠다. 모두가 잘 알고 있으므로 다만 내가 관찰해야 할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러한 양들을 다른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각 가능한 사물과의 관계로부터 인식한다는 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날짜와 운동을 측정하는 그 시간 있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흘러가는 시간, 통속적이고 아주 그냥 명확한 시간, 몇 시에 뭐가 일어나고 몇 시에 이런 시간은 존재를 해. 뉴턴이 생각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런 통속적이고 분명한 아주 명백한 시간은 존재를 하지만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이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이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작 뉴턴은 사물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 다른 진짜 시간이 흐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나타나기 전까지, 뉴턴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까지, 뉴턴의 시간에 오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인 시간 개념으로 사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고 헤아리는 방식이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책력이라는 것도 그렇고 달력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물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물과 상관없이 시간이 존재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뉴턴은 오히려 거꾸로
꼭 사물이 움직여야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사물이 아무런 일어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물이 변화하지 않아도 실제 그 자체로서의 시간은 흐른다는 얘기죠. 이거 엄청난 변화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뉴턴의 시간 개념이 나오면서 정작 그 사물의 변화와 정말 그 실체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뉴턴의 이론이, 뉴턴의 시간관을 또 깨트린 사람이 200년 뒤에 또 나오죠. 바로 앨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